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제11대 전라남도 의회 의장에 삼선의 광양 출신 이용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어제 임시회를 열고 58명의 의원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3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삼선 이용재 의원을 의장으로, 김한종, 이민준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어제 오후 본회의장에서 제11대 도의회 개원식을 갖고 오늘까지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 윤리특위위원을 선임하는 등 제11대 원구성을 마칠 계획입니다. 지난주 태풍 대비로 시군의 취임식이 대부분 치러지지 못했지만 단체장들은 취임사에 각자의 포부를 담아 발표했습니다. 시장 군수들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지역민에게 전하고자 했던 특별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박광수 기자가 취임사의 핵심을 짚어봤습니다. 취임사에 드러난 권오봉 여수시장의 핵심적 문제의식은 과거 여수시의 근시안적 행정, 엑스포 이후 도시 인프라가 좋아졌지만 단기적 성과에 치중해 물가 상승과 교통체증, 불균형 개발을 불러왔다는 인식입니다. 관광객과 시민, 원도심과 신도심, 또 산업 간의 상생을 위해서는 이제 시민을 중심에 둔 장기적 관점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시계를 조금 더 길게 봤으면 좋겠다. 중장기적 시계 하에서 정책을 봤으면 좋겠다. 혁신입니다. 순천을 순천답게, 모두가 편한 순천. 허석 순천시장의 시정 구호는 외형적, 과시적 성장보다는 시민들 개개인의 안정적 삶과 행복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단지 생산이나 소득의 관점을 넘어 시민 행복을 추구하는 도시를 고민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로스 내셔널 해피니스, 즉 국민 총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순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유일한 연임, 정현복 광양시장은 여전히 시세 확장에 대한 의지가 강력했습니다. 결국은 일자리와 인구 늘리기가 답이라는 것. 하지만 이번 임기에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핵심 5대 공약을 적을 때 여기에 3가지가 문화, 예술, 관광으로 있습니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취임사의 많은 부분을 지역 내 갈등 구조의 해소와 적폐청산 의지를 강조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오랜 기득권 세력의 전횡을 차단하고 고흥 원탁회의로 대표되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냥 제가 일회성으로 말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약속을 못 지키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게 됩니다. 단체장들이 취임사에서 공약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나타낸 점은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향후 4년 행정의 이정표가 될 취임 일성에 좀 더 선명하고 차별화된 시정 철학이 드러나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고흥군이 최근 3년 동안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 사업을 일부 특정 업체에만 미뤄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선 7기 고흥군수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3년간 군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공사 4,212건을 조사한 결과 특정 업체 2곳이 각각 88건과 68건을 수주해 전체 등록업체가 162곳임을 감안할 때 선심성 특혜 의혹이 있다며 면밀한 조사와 책임 소재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수위 측은 이에 대해 수의계약 성격상 계약 담당자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관내업체들의 기회 균등 차원에서 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공모한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예비후보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유선 전화를 착신 전환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중복 응답한 혐의 등으로 해당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장 57살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관련 피의자 40여 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등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여순 사건 70주기를 맞아 여수시가 각종 기념사업을 주도할 시민추진위원회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을 두고 벌써부터 잡음이 일면서 70주기의 의미마저 퇴색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70주기 기념 사업을 위해 여수시가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건 지난 3일. 이후 지역 20개 단체에 제안서를 보내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들어 시작된 새로운 움직임에 유족들의 기대도 큽니다. 늦었지만은 시민 추진회비 구성된다는 자체만 해도 저희들에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가급적이면 금년 70주년을 맞이해서 영탁을 건립해서. 하지만 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위원 20명 가운데 경우회와 보훈안보단체 관계자는 3명. 이들은 보훈안보단체를 추가하거나 각 분야에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를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념사업의 방향이 군인과 경찰보다 민간인 희생에 치우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요구를 수용할 경우 유족회 등의 반발이 예상되고 그렇다고 경우회 등을 위원회에서 제외하면 앞으로 추진될 기념사업이 반쪽짜리에 그치게 됩니다. 설득 작업과 더불어서 이제 정 안 되면 일부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확 늘리는 것은 회의 진행이라든가 운영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순 사건을 둘러싼 단체 간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70주기의 의미마저 퇴색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자치단체와 지방대학들이 학교 정상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양시의회, 한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는 지역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충원과 산학협력 등 행정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전라남도와 광양시의 관련 지원 조례에 따라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으며 대학 측도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 활동을 위해 교육청의 교류 행사가 추진됩니다. 전남도 교육청과 광주시 교육청은 오는 9월 2차례에 걸쳐 초중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두 지역의 문화와 역사 자원을 경험하는 체험 행사를 개최해 학생들의 상호 교류와 이해 증진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양 기관의 협약을 통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다양한 숙박 일정도 함께 제공돼 학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식탁에서 빠지지 않고 오르는 양파는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국 양파 농사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남은 그저 양파를 재배하기만 할 뿐 종자 연구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의 한 비닐하우스. 높게 자란 양파 꽃대를 자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꽃대를 잘라 20일가량 건조한 뒤 꽃이 진 자리에 생긴 종자를 채취합니다. 양파 농사를 지어 수확한 양파를 다시 땅에 심고 또 길러야 양파 종자를 얻을 수 있어 양파 종자 농사는 2년짜리 농사입니다. 지금 국산도 완생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저장성도 좋고 오히려 더 일본 종자하고 이렇게 종자종도 이렇게 좋은 품질을 가진 종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양파꽃이 피는 시기가 장마철과 겹치고 온도 관리 등도 쉽지 않아 국내에서는 양파 종자 농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에서 연간 15톤가량의 양파 종자가 생산되고 있는데 71%인 11톤이 해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양파 채종을 하시는 농가들이 이제 별로 없는데 이제 그 대부분을 해남에서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양파 농가분들도 이제 양파의 종자를 대부분 생산한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계시고 해마다 나아지고는 있지만 양파 종자의 국산 자급률은 여전히 20%대로 채소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종자를 수입에 의존하면서 양파 종자 로열티만 연간 180억 원에 이릅니다. 양파 품종을 연구하는 주산지 전남의 농업기술원 전담 인력은 1명에 불과합니다. 양파 재배 면적이 전남의 절반 수준인데도 경상남도가 농업기술원 산하에 양파 특화 연구기관을 두고 활발하게 품종 등록과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근대 건축물 등이 남아있는 목포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근대 역사 문화 자산을 활용한 도시 경쟁력 향상이 목표지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가 성공의 조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볕이 잘 들어 보리를 말리기 좋은 곳이라 해서 이름 붙여진 보리마당.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골목길마다 1897년 개항 이후 서민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유달산 자락 보리마당 지역 99,000제곱미터의 주거 환경을 바꾸는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테마마을을 조성하고 주민과 예술인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보리마당 도시재생 사업은 낙후된 이 지역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에서 살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목포진과 근대 역사관 등 근대 양식 건축물들이 산지에 있는 목포시 만호동.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30% 가까이 감소하는 등 도심 공동화가 심각합니다. 1897 계양 문화의 거리 도시재생 사업은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도심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재생사업에서 바라는 점에 대해서 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점을 저희가 실제 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목포시는 올 연말까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을 완료한 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지역 청년들의 창업 공간인 꿈뜨락몰이 오는 12일 공식 개장합니다. 중앙시장 2층에 마련된 꿈뜨락몰에는 국비 7억 5천만 원 등 모두 1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먹거리 부스와 체험 공방 등 모두 29개 점포가 운영될 전망입니다. 광양항 서측 배우단지 내 유휴부지에 조성된 대규모 꽃밭이 광양항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월드 마린센터 앞 유휴부지 5만 3천 제곱미터의 꽃밭을 조성했으며 해바라기가 만개하면서 주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항만 미관을 위해 유휴부지를 활용해 꽃밭을 조성하는 등 광양항 경관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노동자들이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중북부 곳곳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고요. 대부분 비의 강도도 약한 편인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서울, 경기와 강원도, 충북 북부지방에 5에서 30mm가량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남부 내륙지방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올 수 있겠습니다. 더위는 더욱더 심해지겠습니다. 대구 등 남부지방 곳곳으로 폭염주의보가 오늘 오전 중에 더욱더 확대되겠고요. 한낮 기온 대구가 33도, 대전 33도, 서울도 2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한편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서 제주와 전주 등지에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기온 제주가 28.8도까지 올라 있고요. 서울 24.6도, 강릉 19.2도 등으로 동해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더 더워져서 서울이 29도, 전주 33도, 부산 30도, 안동 역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